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임영웅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채널에서 임영웅의 이름을 치면 임영웅이 안 나옵니다. 임영웅의 이름을 쳤더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인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제가 최근 가짜뉴스 박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1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1탄에 이어서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앞선 1탄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가볍게 친 것이 아니냐, 제대로 박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탄에서는 좀 더 강하게, 3탄에서는 더더욱 강하게, 4탄에서는 아예 뿌리 뽑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 상에서 가짜 뉴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채널들은 어디냐? 마치 진짜 채널처럼 만들어 놓고 가짜 뉴스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한 인생의 굴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기도 당하고 병원에도 있었고 뭐 이혼의 아픔도 있었고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었다. 이 내용들을 총집합합니다. 그래놓고 말도 안 되는 썸네일,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을 잡아서 마치 죽은 사람을 만들거나 반신불수를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줄 채널이 바로 그와 같은 채널입니다. 어떤 채널이냐?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트롯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롯뉴스, 이런 채널인데 동영상 440개, 구독자 54만 8천 명. 안녕하세요. 트로트를 사랑하는 트롯뉴스입니다. 여러분들께 양질의 트롯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가 54만 8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 가짜뉴스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채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시청자분들도 분명하게 납득을 하실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문제가 될까요? 자,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채널에서 임영웅 씨의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이 임영웅을 어떻게 팔아먹고 있는지, 임영웅의 이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임영웅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채널에서 임영웅의 이름을 치면 임영웅이 안 나옵니다. 임영웅의 이름을 쳤더니 이태곤, 정덕희, 김민희, 이동국, 장윤정, 홍지윤, 황영웅, 나태주, 김주승, 도경원, 손태진, 서세원, 추성훈, 현미, 김지혜, 장윤정, 2년 전 임영웅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슬픈 사연들. 이 내용을 제외하고는 임영웅 씨를 아예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임영웅의 이름을 검색했는데 이와 같은 영상들이 나올까? 바로 해시태그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영상들을 하나하나 검증해봤습니다. 자, 이태곤 씨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분석하기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해시태그를 단 내용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 채널이 최근에는 아예 그냥 해시태그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샵 장윤정, 샵 도경원, 샵 도정TV, 샵 하영이, 샵 도하영, 슈퍼맨 돌아왔다, 샵 임영웅, 샵 임영웅 유튜브, 샵 정동원, 샵 정동원TV, 샵 영탁의 불쑥, 샵 영탁, 샵 장민호, 샵 장민호 유튜브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검색이 되려고 임영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상에 임영웅과 이찬원, 영탁의 이름을 끼워 넣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그 세트를 만들어서 설명란에 이처럼 임영웅의 이름을 넣고 있다. 사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더욱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 채널은 항상 사람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듭니다.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저도 관련 썸네일과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올린 영상들입니다. 74세 성우 송도순 끝내 반신불수 절망,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66세 가수 베이로 위독 현재 가망 없어, 괴물로 변해 나가지도. 70세 박영규 극단적 선택 절망, 배우 생활 못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배우 조재현 화장실에서 충격적인 극단 선택, 치과 4년 만에 끝내. 65세 배우 조윤기 끝내 심신미약 상태, 급속한 악화로 위태. 배우 박정수 충격 실토 논란, 22년간 당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83세 배우 김지미 끝내 의식 회복 못해,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수 정수라 극단적인 선택 충격, 몸이 다 망가졌다, 제발 살아야 한다. 이런 썸네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죽었나? 배우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거나 사망했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관련 영상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아예 죽거나 반신불수됐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이 한 사람의 인생사, 젊은 시절부터 말년까지 모두 짜깁기 해서 모아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타이틀을 마치 위독한 사람처럼, 마치 병원에서 다시는 못 일어날 사람처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썸네일에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극단적인 선택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이 썸네일과 이 타이틀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입니다. 가짜뉴스다. 특히 지난 1월 달에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영 씨가 사망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한 것이었는데요. 이 내용이 화제가 된 이후에 유튜브상에서 이 영상 자체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트롯 채널과 동일한 썸네일과 타이틀이다. 나이를 강조했고 위독하다. 전형적인 트롯 뉴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반신불수로 만들거나 사망 환자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가짜뉴스다. 그렇다면 이 채널 자체가 내용 자체는 팩트인데 썸네일과 타이틀만 자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당연히 아니죠. 내용 자체도 허위사실 내용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썸네일을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볼 수 있느냐? 자, 먼저 장윤정 은간 결혼 상대자 보고 논란 이유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 자체가 장윤정 은간 결혼 상대자 보고 논란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영상에는 장윤정 씨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 은가은의 결혼 상대자 보고 논란 이유라면 은가은의 결혼 상대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가은의 결혼 상대자조차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서 결혼 상대자라고 지목한 인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 일명 와카남에서 은가은과 이상준 커플의 우리 결혼했어요 특집이 방송에 나가자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예능에서 결혼 상대자, 예능 상대자로 나온 이상준 씨가 결혼 상대자로 나온 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정작 은가은은 개그맨 이상준 씨도 그렇고 내 주변에서는 자꾸 내 신랑감이 누가 될지 찾아주시려고 한다. 사실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제발 결혼 얘기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은가은의 결혼 상대자가 대체 누굽니까? 은가은 씨는 애초에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예 결혼 상대자를 만들어서 이 채널에서 마치 은가은 씨가 결혼을 임박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은가은 씨에 대해서 분명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타이틀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허위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본인도 분명히 은가은의 결혼 상대자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썸네일과 타이틀을 그렇게 만들었다. 무슨 뜻이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현미의 상속 포기로 난장판이 된 빈소, 전 재산 다 잃고 맨몸으로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근 유튜브 상에서는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는데 이 가짜뉴스의 가장 주된 먹잇감이 고인의 사망뉴스입니다. 이 사망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고인이 된 사망자와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미 선생님의 빈소에서는 어떤 난장판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란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끌고 와서 고인과 유가족들을 명예훼손하고 있다. 과연 이 내용을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겁없이 서세원 빈소에 찾아온 서정희. 서정희가 서세원을 막아선 이유. 일단 서정희 씨는 서세원의 빈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가지도 않았는데 서정희 씨의 이름을 꺼내 들어서 마치 빈소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틀 자체가 아예 허위입니다. 사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썸네일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발인식에서 터뜨린 심영래의 폭로, 동주야 부친의 죽음엔 비밀이 있어. 이 영상도 제가 너무나도 황당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영상 내에서 심영래 씨가 나오는 내용은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심영래 씨가 고인의 빈소를 찾았다. 이 내용 한 구절을 마치 심영래 씨가 고인의 딸인 서동주 씨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처럼 폭로를 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심영래 씨에게도 엄청난 명예훼손을 입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본인도 썸네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겁없이 서세원 빈소에 찾아온 서정이가 서세원 막아선 이후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논란으로 헤어진 뒤 너무나도 황망하게 전 남편 서세원을 보내면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서정이의 안타까운 인생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상으로는 서정이 씨가 빈소를 찾았다라는 부분조차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채널에 54만 명이나 구독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가짜뉴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세원 씨에 관련된 내용 역시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도 서세원 씨에 관한 가짜뉴스를 다루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폭 연루설입니다. 서세원 씨에 관해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일파만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올려야 되잖아요. 더욱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혹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채널에서는 미시 USA라는 채널에서 올라온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 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이 익명의 힘을 빌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보니 이 사람의 주장이 100% 사실이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그럼에도 해당 의혹들을 보면 실제 사건과 연관성이 굉장히 짙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글이다 보니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적시가 있고 유포를 하고 있는데 본인도 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다루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한인 회장 박모 씨의 정체는 호남 출신 건달 조양은파에서 활동했던 조양은의 오른팔격인 인물로 중국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까지 다녀온 인물이다. 여기서 조양은이라고 하면 시대 건달로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지르다가 2019년 말 출소 후에는 세계 선교회를 건립하더니 현재는 해외 선교를 하는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조양은 역시 무늬만 선교사 행사를 할 뿐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및 필리핀 등지에서 현지 사정을 모르는 한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크게 벌리며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조영은 씨가 최근에 얼마나 이 일을 당하고 억울했으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뤘던 한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거론했고 해당 채널로부터 사과문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다수의 캄보디아 현지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조영은 씨와 이번 사안은 아예 관련조차 없다. 다만 조영은 씨가 선교사로서 캄보디아에 한 차례 온 적이 있다. 그리고 박모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선교회에 도움을 준 적이 있다. 그러니까 목회 활동을 하러 캄보디아에 간 적이 딱 한 차례가 있는데 이 내용을 마치 조직을 모으러 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내용을 사실처럼 올리고 있다. 아니 몰랐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는 관련 내용을 가지고 무려 3차례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돈벌이가 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 누가 집니까? 트롯뉴스 네가 져야지. 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이른팔이를 통한 영상 확산 목표. 두 번째, 아니 멀쩡한 연예인들을 왜 반신불수로 만들거나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냐.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 전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때마다 영상 삭제하고 나 몰라라. 세 번째, 완벽하게 허위인 썸네일과 타이틀. 그런데 여기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곳곳에 껴놓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연예인들이 인터뷰와 방송에 나온 그 내용을 짝 있게 하면서 곳곳에서 자극적인 한 가지 포인트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피셜로 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글을 올려서 수익을 생산해내고 있다. 전형적으로 가짜뉴스만 다루는 채널보다 이런 채널들이 훨씬 더 나쁩니다. 그리고 파급력도 훨씬 더 높습니다. 마치 대중들로 하여금 아 여기가 진짜 뉴스구나. 한 사람의 인생의 굴곡을 다루는 채널이구나 라고 오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내용에 대해서 트롯뉴스 충분히 반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영상을 통해서 주장한 사실 확인의 근거가 있다면 분명하게 밝혀달라. 오늘도 가짜뉴스 검거 프로젝트 2탄에 돌입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사실 이 내용을 확인함에 있어서 제가 사실관계 하나 확인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사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분들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조회수 잘 나오면 됩니다. 한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이렇게 파탄시켜 가면서까지 이런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지
트롯뉴스식에서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가짜뉴스 검거 프로젝트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사실 가짜뉴스라는 내용, 이것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까지 함께 알아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